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한국차 과연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판매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이 미국, 캐나다 합한 북미, 그리고 유럽 전체 지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큰 자동차 판매 지역이 있는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 차가 얼마나 팔렸을지 되게 궁금해요. 국뽕의 느낌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잘 팔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 또 현기차 욕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이 현대 기아차를 바라보는 느낌하고 이 외국에 나왔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작년에 2021년도죠. 얼마나 팔렸을지 실제 데이터를 보고 약간의 저만의 분석도 좀 들어가 보고, 이 현지 분위기랑 좀 합해져 가지고요. 물론 북미 땅에서 한쪽 구석에 살고 있지만 뭐 뉴스나 아니면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현대에서 새롭게 출시한 차들이 있잖아요. 픽업 트럭도 출시했고, 이런 것들의 또 판매 실적도 어떤지 편하게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문 분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자, 일단 작년에 현대차가 매출이 2020년도보다 한 17% 이상이 뛰었네요. 총 판매 대수가 72만 6,715대. 이거는 미국에서만 판매한 겁니다. 캐나다는 빼고. 야, 근데 뭐 진짜 많이 팔긴 팔았네요. 여태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현대차가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부흥기였던 때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네요. 이때는 매년 70만 대 이상씩을 꾸준히 계속 팔아왔어요. 계속 판매 실적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요때 판매 실적이 가장 전년 대비로 뛰어 올랐던 해네요. 근데 개수로는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좋았고, 작년에도 다시 올라왔고요. 하여튼 그 정도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의 세대 교체라던가 디자인의 탈바꿈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력들을 차에 많이 접목을 시키면서 다시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누려왔는지, 아니면 뭐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른 차의 출고 시기가 많이 늦어진 점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건지 3월 달에 많이 팔렸네요. 3월, 4월, 5월, 6월. 야, 이때 매월 적어도 7만 대 이상씩은 계속 팔았어요. 그러면서 여름 시즌부터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차가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철 휴가 전에 좀 이렇게 잘 팔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차종별로 얼마나 팔리나 볼까요? 미국에서 그래도 제법 잘 팔린다는 차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 산타페 한번 볼게요. 산타페는 판매 대수가 연도별로 보면은 2014년도부터 10만 대 이상을 꾸준히 팔아왔어요, 매년. 그러다가 2019년도에 최대점을 찍었고, 2020년도는 다시 좀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이건 코비드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2021년도 작년에 다시 좀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대략 뭐 10% 이상 올라갔네요. 11만 2,750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705대네요, 50대가 아니라. 작년에 현대차 총 판매 대수 72만 6천 대 정도에서 뺀다고 보면 산타페 판매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엘란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반떼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도 이후에는 10만 대 이상 꾸준히 계속 팔려왔던 모델이고,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018년 이때는 뭐 거의 20만 대를 넘게 판매해 왔네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제 주춤하면서 판매 실적이 저조했는데, 다시 2021년 새 모델이 들어왔을 때죠. 다시 12만 7천 대 정도를 팔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서부터는 이 엘란트라라는 모델, 그러니까 아반떼라는 모델은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판매 대수를 계속 기록하는 그런 차가 되어 있고요. 사실 효자 차죠,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뭐 산타페와 더불어 현대차 전체 판매 대수의 거의 3분의 1가량, 3분의 1이 좀 못 미치지만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작년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한번 볼게요. 제네시스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팔렸는지.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화를 표방하고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 정도가 가장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느낄 수 있는 판매 대수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도 제네시스 전체 차가 한 5만 대 가량 정도 팔렸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팔린 해가 2019년, 17년 정도인데, 17년도 예전 제네시스 모델이고요. 작년에는 코비드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판매 대수가 오히려 더 줄었고, 제네시스 전체 판매 대수가 1년에 16,000대밖에 되지 않는, 거의 뭐 산타페나 엘란트라 한 차종에 비해 8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판매 대수죠. 작년에는 그래도 5만 대 정도 팔렸어요. 어느 정도 인기가 좀 올라갔다라고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의 수급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았던 해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올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꼭 모든 기자는 아니지만 어떤 기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북미에서 평소보다 엄청난 판매 기록을
기록을 올려 해가지고 뭐 200% 이상의 신장을 보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제 판매 대수를 봐야죠. 5만 대 정도면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 할 정도의 판매 대수는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한 차종이면 그나마 약간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느낌 정도 들 수 있을 텐데, 브랜드 전체 지금 GV 시리즈도 많이 나왔고 G 시리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적어도 북미에서 파는 게 4차종 이상 정도 되잖아요. 그 와중에 이 5만 대 정도를 보였다는 건 아직까지 사람들이 제네시스가 이런 차다라고 알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대수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그런 기사를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맛배기 정도 잘했다, 정확한 표현이지 않나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네시스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거보다도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존의 독일차나 아니면 이태리의 좀 비싼 차들, 영국차, 일본 차의 몇 개 브랜드, 미국 차의 또 몇 개 브랜드 뭐 이렇게 있는데, 제네시스는 아직까지는 이름을 알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마케팅을 좀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GV80 한번 얼마나 팔려나 볼까요? 아무래도 GV70이나 이런 것들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GV80은 작년 풀로 1월부터 뭐 12월까지 계속 판매했던 차거든요. 작년에 GV80 그래도 2만 대 정도 팔았네요, 미국에서. 느낌적으로 좀 알 수 있게 그래요. X5 한번 판매 기록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사실 비교가 안 될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네시스 GV80이 경쟁하는 차다라고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X5가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X5가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반도체 문제나 이런 것들의 타격을 좀 덜 받아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올렸어요. 작년에 그 6만 대가 팔렸습니다. 작년에 GV80이 2만 대가 팔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존의 BMW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GV80은 그래도 나름 선전을 한 걸로 보이네요. 그죠? GV80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기에 또 GLE를 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죠. GLE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GLE는 얼마나 팔렸을까? 작년에 보니까 오히려 X5보다 더 많이 팔렸네요. GLE 같은 경우는 6만 5천 대 가량 팔렸어요. 상당히 많이 팔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경쟁 브랜드인 아우디 Q7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우디 Q7이 작년에 미국에서만 2만 5천 대 가량 팔렸습니다. 매년 계속 팔아왔던 차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보는 건 아우디 Q7이 훨씬 더 많을지언정, 2021년식 차라는 거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거의 GV80하고 다름없이 길에 돌아다니는 거로 볼 수가 있네요. 상당히 좀 뭔가 뿌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러면 카이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팔렸는지. 카이엔 많이 팔렸네요.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만 대를 넘게 팔았어요. 미국에서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2,400대 팔렸는데, 이거는 수급 문제가 정말 많이 끼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많은 판매할 수 있는 차의 옵션을 한국으로 많이 돌렸다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왔었고요. 자, 아무튼 GV80 나름 그래도 선전을 했다 보이네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렉서스의 RX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야, 이거 근데 렉서스 RX는 좀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진짜 가격적으로 보면 이 렉서스 RX하고 가장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궁금합니다, 진짜. 아이고,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다. RX 한 차종만 작년에 10만 대를 넘게 팔았네요.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인데 잘 팔았는데요. 차 11만 5천 대 팔았어요, RX만. 토요타나 렉서스는 정말 충성도 높은 사람들이 많네요. 진짜 연비 안 좋은데 RX350. 아무튼 뭐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네시스 GV80이 제네시스 전체 판매량의 대략 한 40% 정도 차지를 했고, 나름대로 GV80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면이나 인기를 끄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 인터넷 판매 방식도 채택하고 해서 제네시스가 앞으로 자리만 잘 잡게 되면 좋은 느낌으로 많이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판매한 차 중에 새로 나왔던 차 있죠, 현대에서. 그거 한번 보죠. 산타크루즈 픽업 트럭. 정말 궁금해요. 작년에 산타크루즈가 판매하기 시작한 게 7월 달부터네요. 그래서 뭐 첫 달에는 81대, 이건 7월 말에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달부터 보게 되면 뭐 꾸준히 1000대 이상씩 이렇게 팔다가 12월 달에 3000대, 숫자가 3000대로 딱 찍힌 부분은 대리점들이 차를 사다 놓죠. 많이 사다 놓고 자기 마당에 놓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매출 자체가 대리점으로 차가 나간 거를 매출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전날에 숫자가 뚝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의 작업이 된 거죠. 이게 뭐 밀어내기를 했던 손님한테 직접 팔린 거든 내부 사정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한 뚝 떨어진 숫자가 판매 대수로 잡혔다라는 건 기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뭐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7월달부터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고요. 판매 대수가 많았던 12월은 제외하고, 왜냐면 연말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0월, 11월 거 갖고 다른 차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중에 경쟁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매버릭이 있겠죠. 얘는 9월부터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매 대수가 이 11월은 얼추 비슷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아마 트럭이 딜리버리 되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오픈빨 자체는 매버릭이 훨씬 높았네요. 2배 살짝 넘게. 그리고 10월 달에도 그렇게 팔린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혼다 리치라인 한번 볼까요? 혼다 리치라인도 유니바디로 된 차인데 월별 판매 대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철에 차가 잘 팔린다고, 그다음 휴가 전에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리치라인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여름 휴가철부터 내려오더니 8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9월 달에 살짝 올라가는데, 일단 산타크루즈보다는 좀 잘 팔리는 차가 되어 있네요. 가장 비싼 차의 MSRP, 그러니까 소비자 권장 가격은 산타크루즈보다 좀 높아요. 그리고 매버릭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매버릭이 좀 더 싸고, 그 중간에 어떤 가격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그다지 글쎄요. 이 차를 산 사람이 과연 리치라인을 살려다가 산타크루즈를 샀을까요? 아니면 매버릭을 살려다 이걸 샀을까요? 아니면 투싼을 살려다가 픽업 트럭 사는 게 좋겠다고 샀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닛산에서 그리고 프론티어라는 차를 새로 런칭을 했어요. 모델 체인지를 해서 10월, 11월에 7,000대 이상 팔았는데요. 엄청나네요, 진짜. 미드 사이즈급에서 미국에서 판매 1위 하는 토요타 타코마 차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토요타 타코마는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문제를 세게 맞은 차예요. 차가 잘 수급이 안 돼요. 엄청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중고차 값이 더 비싸져 버린 그런 케이스의 차인데, 그런데도 뭐 한 달에 2만 대 가까이, 10,000대 이상씩 계속 팔았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툰드라 같은 경우도 지금 모델 체인지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안 했을 때거든요. 이건 풀사이즈 트럭이긴 합니다만 제일 안 팔렸을 때도 3,000대 이상씩 팔았네요. 마지막 모델 남아있는 걸 산 건데 아마 이 사람들도 되게 기다렸다 받았을 거예요. 툰드라도 그렇게 차가 용이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타이탄이란 차 빼고, 닛산의 타이탄은 풀사이즈 트럭인데 인기가 거의 많이 있진 않고 기존에 있는 모델이 거의 판매가 마지막 물의 차예요. 아무튼 이 타이탄 모델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풀사이즈나 미드사이즈, 컴팩트 사이즈의 픽업 트럭 중에서는 산타크루즈가 가장 많이 안 팔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진짜 솔직히 기대했잖아요. 이거 한국에 한 달 전, 2달 전 기사 보면 산타크루즈 판매 잘 된다고, 미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차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도 봤는데, 실제 판매 대수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좀 너무하네. 좀 기사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부단히 노력을 해야 이 산타크루즈의 판매 실적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 보니까 차를, 최근은 아니구나, 한 달 전? 유명 미국에 있는 유튜버들한테 차를 돌리면서 리뷰를 하게 했나봐요.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좋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런 노력이 있어야 차를 더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화이팅!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양이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모양이라. 그러면 소나타 한번 볼까요? 소나타는 풀모델 체인지를 했죠. 또 전체 판매 대수가 신형 소나타의 판매 대수라고 보면 돼요. 소나타는 인기가 점점점 떨어졌군요. 2010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는 매년 거의 20만 대 가까이 이렇게 차를 팔았는데, 2019년도부터 어떤 막물의 이미지와 그리고 2021년도 신형 소나타가 나오면서 디자인적으로 인기가 많이 없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판매 대수. 그래도 8만 대 이상 팔렸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나름대로 미국 판매 한 자리를 잡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나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어떤 것도 맞물려 있냐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뭐 많은 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이 세단이 점점점 인기가 없어져요. 이 북미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트렌드고, 여기서는 SUV나 픽업 트럭들이 인기가 많아진 추세예요. 근데 산타크루즈도 픽업 트럭이긴 한데. 그리고 아이오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닉은 아무래도 전기차의 이미지고, 의외로 아이오닉 제가 보기에는 판매가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2만 대 가까운 차를 팔았네요. 아이오닉.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전기차의 이미지를 좋게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투싼을 한번 보죠. 투싼이 작년에 그 신형 모델이 판매가 됐던 해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아예 판매를 안 했었고, 투싼은 그래도 베스트셀링 하네요. 작년에 14만 대 팔았어요. 제일 많이 팔았네. 투싼이 미국에서 팔린 현대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네요. 이 SUV의 인기는 이렇다니까요. 거기에 디자인만 좀 좋고 새로운 기능 몇 개 넣어주면 차를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좋은 판매 대수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는 것 같아요.
잘 팔리네요. 그러면 투싼, 산타페, 소나타, 엘란트라 이 4개 차종만 해서도 50만 대 가까운 47만 대 정도 되는 그 정도에 되는 판매를 보이네요. 대단한데? 4개 차종이 거의 미국 땅에서 현대차 밥벌이를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한번 볼까요? 현대 팰리세이드는 뭐 매월 3월, 4월, 5월 이때는 뭐 8,000대 이상씩 꾸준히 팔았고 이것도 뭐 엄청나게 팔았는데요. 거의 평균 7,000대 이상씩은 매월 팔았어요. 1월 달에 5,000대지만 이때는 수급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면 엄청나게 많이 팔린 차로 보여요. 이것도 소나타 정도의 판매 대수를 기록했는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현대에서 없던 차고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나온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릴까라는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떤 디자인적인 면이라든가 기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현대차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아졌다라는 게 팰리세이드 판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처음 나온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판매량을 이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를 한번 볼까요? 자, 기아차도 기대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았죠. 일단 제가 계약한 텔룰라이드도 팰리세이드하고 거의 판매 대수가 비슷해요. 야, 어떻게 같이 가냐? 이게 기아, 현대 같은 회사고 같은 차였다면 곱하기 2 하면 판매 대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꽤 자리매김을 했어요. 텔룰라이드. 근데 텔룰라이드가 이 숫자가 왜 더 의미가 또 있냐면 지금 그 반도체 문제 직격탄을 맞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매 기록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평균 이것도 한 달에 7,000대 이상 꾸준히 판매됐던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엔 공장 가동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 스팅어도 그래도 매달 작년 11월, 12월 빼놓고는 1,000대 이상씩 팔았네요. 잘 안 팔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기아 스포티지, 지금 이거 신형 아니잖아요. 구형 스포티지인데도 이 정도로 많이 팔려요. 소울 보세요. 소울도 그래도 꾸준히 판매되는 차고 K5 보면 K5가 이렇게 안 들어왔을 때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달에 딜러십에서 안 팔았다는 게 아니라 기아에서 각 딜러십으로 차가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어쨌든 나갔던 달에는 그래도 판매 대수가 꾸준했다. K5 인기 좋아요. 의외로 조금 길해서 보여요. 이번에 신형 K5. 카니발도 신형으로 바뀌고 나서 이 정도 판매 대수인데 카니발은 이 대수보단 더 팔렸을 거예요. 제대로 수급이 됐다면. 지금 이거 수급 문제가 많이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의 분석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2021년도에 현대 기아차가 대략 70만 대 가량 정도 팔았어요. 1년에. 예전에는 두세 차종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던 그 판매 실적을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게 되면 많이 분산이 됐어요. 특히 SUV 중심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세단이 점차 인기가 없어지는 와중에 그래도 뭐 K5나 아니면 엘란트라가 아반떼죠. 선전을 보였다 이렇게 느껴지고 앞으로 현대 기아차는 좀 더 SUV나 아니면 전기차 쪽에 판매를 더 이루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산타크루즈는 차가 나와서 판매는 어느 정도 했지만 뭐 인기 있거나 판매량을 많이 이룬 차는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제네시스의 GV80의 판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비약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팔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제네시스에서 만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경쟁차종 특히 독일차에 비해서 특별히 기존의 독일차의 어떤 인기와 이런 거를 구가한 X5나 GLE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럭셔리 차종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걸 보였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평가하고 싶은데 렉서스가 너무 많이 팔렸어.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뭐 심심풀이 땅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애국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 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아무튼 현기차 참 그렇죠. 많은 분이 욕하고 많은 분이 칭찬하고 아무튼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나라 차고 외국에 나와서 좀 더 인정받고 잘 팔리고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영상으로 뵐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